셜록 홈즈,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의식문, 챕터 2. 곧바로 연못에 물을 퍼냈지만 이상하게도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어. 그 대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건져냈다네. 삼배자루였는데 그 안에는 녹이 슬어 변색된 오래된 금속 덩어리 하나와 둔탁한 빛이 나는 돌멩이, 그리고 유리 파편 같은 것이 몇 개 들어있었어. 이 기묘한 물건 이외에는 연못에서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했네. 어제는 가능한 모든 수색을 했지만 레이첼 할레주와 리처드 브런튼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고 경찰도 손을 들고 말았어.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안고 자네를 찾아온 걸세. 머스그레이브는 그때까지 있었던 일을 거의 쉬지 않고 단숨에 말했다네. 홈즈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파이프 담배를 맛있게 피우더니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왓슨,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일련의 사건을 귀를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켜 공통되는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상상할 수 있겠나? 물론이지. 어서 이야기를 계속해보게. 홈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집사도 행방불명, 몸이 아픈 하녀도 행방불명. 더군다나 하녀는 집사와 약혼을 하고 그를 사랑했는데 나중에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혼당한 것에 심한 충격을 받고 배신감과 증오심을 가졌겠지. 여자는 웨일즈 사람답게 괄괄한 성격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집사가 사라진 것을 알고 난 뒤에 몹시 흥분했을 걸세. 그런데 여자는 이상한 물건이 든 삼배자루를 연못에 던져놓고 사라져버렸네. 이것들이 이 사건에 대한 실마리가 될 만한 전부일세. 하지만 단 하나도 사건의 중심에 관계되는 것이 없어서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더군. 나는 머스그레이브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을 열었네. 머스그레이브, 그 문서를 보고 싶네. 그 문서는 집사가 해고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 그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내용이라네. 하지만 오래되었다는 전통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 여기에 그 문답의 사본이 있으니 한번 보게나. 그는 지금 내가 여기에 갖고 있는 문서를 건네주었네. 이것은 기묘한 문답으로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남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받게 되어 있는 거야. 원문을 그대로 읽어볼 테니 들어보게나. 그건 누구의 것이었던가? 떠나간 사람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앞으로 올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몇 월인가? 맨 처음부터 6번째이다. 태양은 어디에 있는가? 떡갈나무 위에 있었다. 그림자는 어디에 있었는가? 느릅나무 아래에 있었다. 어떻게 걸었는가? 북쪽으로 10걸음, 또 10걸음, 동쪽으로 5걸음, 또 5걸음, 남쪽으로 2걸음, 또 2걸음, 서쪽으로 1걸음, 1걸음. 그리고 그 아래로 향한다. 우린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무엇 때문에 바치는가? 신의를 위해서 바친다. 자, 보게 왓슨. 원문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지만 17세기 중반의 맞춤법으로 쓰여져 있네. 머스그레이브가 덧붙여 설명을 해주더군. 홈즈, 이것은 수수께끼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대답해 주었네. 이것으로 수수께끼가 또 하나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네. 처음 수수께끼보다도 이쪽에 더 흥미가 생겨. 한쪽의 수수께끼를 풀면 또 다른 쪽의 수수께끼도 풀릴지 모르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못하네만. 머스그레이브, 자네의 집사는 여간 영리한 남자가 아니야. 10대에 걸친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주인보다도 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글쎄, 과연 그럴까? 자네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네. 나는 이런 의식문은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네. 아마 집사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해. 그는 자네에게 들키기도 전에도
분명히 이 의식문을 여러 번 보았을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 집에서는 이걸 특별히 숨겨두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얼핏 이런 생각이 드는군. 브런튼이 마지막 순간에 이 문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을 거야. 그가 무언가 지도 같은 것을 갖고 있고 이 문서와 대조하다가 자네가 나타나자 당황해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하지 않았나? 그랬네. 하지만 브런튼이 우리 집안의 오래된 의식문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 이 우스꽝스러운 문답에 무슨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을 리도 없고 그 문답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 자네만 괜찮다면 다음 기차로 서섹스 가서 현장을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그날 오후에 우리 두 사람은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영지에 도착했네. 자네도 그 유명한 옛 저택의 그림이나 설명을 본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겠는데 그 건물은 기역자형이라는 것만 말해두지. 긴 쪽이 새로 증축한 부분이고 짧은 쪽이 오래된 본관이네. 옛 건물 중앙의 문 위에는 1607년이라고 새겨져 있지만 전문가들은 들보나 석조 부분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고 말하더군. 이 옛 건물의 벽은 엄청나게 두텁고 창문이 작은데 18세기부터는 사람이 살지 않고 창고 정도로밖에 쓰이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 후 새로운 건물을 증축했다네. 저택 주인은 노목이 부속한 정원이 있었고 아까 말한 연못은 저택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가로수길의 옆에 있었지. 왓슨, 나는 그곳에 당도하자마자 이미 그 세 개의 서로 다른 수수께끼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생기더군. 그리고 그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의식문을 올바로만 해독할 수 있다면 집사 브런튼과 하녀 하웰즈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네. 그래서 나는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의식문이 쓰여있는 뜻을 파악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네. 집사가 의식문에 담긴 뜻을 알고 싶어 한 이유가 무엇일까? 몇 세대에 걸친 주인들이 알아내지 못했던 무언가를 그가 발견하고 이것으로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그렇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또한 그 비밀이 브런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나는 그 의식문을 여러 번 읽어보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네. 문답을 처음 읽었을 때부터 나는 그 몇 걸음이라는 것이 어딘가 장소를 가리킨다고 생각했네. 따라서 그 지점만 알아낸다면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의식문에 담겨있는 수수께끼도 자연히 풀릴 거라고 믿었지. 여기에는 두 가지 실마리가 있는데 떡갈나무와 느릅나무일세. 떡갈나무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네. 저택 정면 마차가 지나가는 길 왼쪽에 훌륭히 자란 커다란 떡갈나무가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 이 나무는 자네 가문에 처음 의식을 지낼 때부터 줄곧 여기에 있었겠군. 마차가 그 옆을 지날 때 그 떡갈나무를 올려다보며 머스그레이브에게 물었지. 물론이지. 노르만 정복 때부터 있었던 모양이야. 나무 둘레가 8미터 가까이나 된다네. 그가 대답했어. 이것만으로 한 가지는 확인한 셈이지. 머스그레이브, 오래된 느릅나무는 없는가? 저쪽에 아주 오래된 것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벼락을 맞아서 베어버렸다네.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나? 물론이지. 다른 데는 느릅나무가 없나? 다른 느릅나무는 없네. 너도 밤나무라면 얼마든지 있지만 느릅나무가 있었던 곳으로 한번 가보고 싶네. 우리는 마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잔디밭을 지나 그 느릅나무가 있었던 곳으로 갔네. 그곳은 떡갈나무와 저택 중간쯤이더군. 내 추측이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았던 거야. 혹시 느릅나무 높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있나? 물론 알고 있네. 21m였네.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하나? 나는 너무 뜻밖의 일이라 깜짝 놀라서 물었네.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 가정교사가 수학을 가르칠 때 언제나 나무 높이를 재개했거든. 그래서 나는 저택 안의 나무와 건물의 높이를 모두 재어보았다네.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이었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혹시 자네 집사가 내가 했던 질문과 비슷한 것을 물은 적이 없었나? 그러자 레지날드 머스그레이브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군.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것이 있네. 몇 달 전에 브런튼이 이 나무의 높이에 대해 내게 물어본 적이 있었네. 마부하고 의견이 달라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면서 말이야. 왓슨, 이것은 참으로 근사한 정보였네. 그것으로 내 짐작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했거든. 태양을 올려다보니 해가 상당히 기울어서 1시간 정도 있으면 떡갈나무 꼭대기에 걸릴 거라고 계산했지. 이것으로 의식문에 쓰여있는 문장 하나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믿었네. 태양이 떡갈나무 위에 있었다는 글귀 말이야. 그리고 느릅나무의 그늘이란 것은 그 그늘의 맨 끝을 뜻할 것이라고 생각했네. 태양이 떡갈나무 바로 위로 지나갈 때 느릅나무 그늘의 맨 끝이 어디에 오는가를 찾아내면 되는 것이지. 왓슨, 하지만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네. 느릅나무가 이미 그곳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브런튼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 나는 머스그레이브와 함께 서재로 가서 나무를 깎은 다음 내가 가지고 간 실을 메어 1미터마다 실에 매듭을 만들었네. 그리고 2개의 연결을 하면 2미터가 되는 낚싯대를 챙겨서 머스그레이브와 함께 느릅나무가 있던 곳으로 갔네. 태양이 마침 떡갈나무 바로 위에 걸려 있더군. 나는 그 낚싯대를 곧장 세우고 그림자의 방향과 길이를 기록했지. 길이는 3미터가 되더군. 물론 이것으로 계산은 간단히 끝났지. 2미터 되는 낚싯대가 3미터짜리 그림자를 만든다면 21미터가 되는 나무는 31.5미터의 그림자를 만들고, 물론 그림자 방향은 2개가 같을 걸세. 나는 느릅나무가 서 있던 곳으로부터 거리를 재어 보았는데 그 거리가 건물 벽에 가까운 곳까지 오더군. 그래서 나는 그곳에 말뚝을 박아 놓았지. 그런데 내가 나무 말뚝을 박은 곳에서 5c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조그만한 흠이 하나 있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뻔한 일이지만 브런튼이 표시를 했던 흔적이 있어. 나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들뜨기까지 했다네. 이곳을 출발점으로 하여 나는 우선 주머니 나침반으로 방향을 확인한 다음 보폭으로 거리를 재기 시작했네. 의식문의 글귀대로 북쪽으로 10걸음을 2번 반복하고 나서 그곳에서 말뚝을 박아 표시했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동쪽으로 5걸음을 2번, 남쪽으로 2걸음을 2번 쟀네. 그러자 낡은 건물의 현관 입구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서쪽으로 2걸음을 걸으니 돌을 깔아놓은 통로까지 와버리는 거야. 그곳이 바로 의식문에서 말한 장소였다네. 왓슨, 하지만 나는 그때처럼 실망으로 온몸이 얼어붙은 적이 없었다네. 순간 내 계산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아닌가 하고 다시 차근차근 짚어보아야만 했네. 왜냐하면 서쪽으로 넘어가는 태양이 복도 바닥을 붉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네. 사람들의 발길에 닿은 오래된 바닥의 회색돌은 회반죽으로 단단히 굳혀 있었고 말이야. 그런데 그곳에는 브런튼이 아무런 흔적도 남겨놓지 않았더군. 나는 바닥에 돌을 두드려 보았지만 어디에서나 같은 소리가 났고 갈라진 틈이나 깨어진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네. 그런데 다행히도 머스그레이브가 내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나와 마찬가지로 의식문을 꺼내놓고 생각에 잠기더군. 그러더니 머스그레이브가 순간 흥분하며 외쳤네. 그 아래로 향한다고 쓰여있지 않나, 홈즈? 자네는 그 아래란 말을 보지 못하고 넘어간 거야. 나는 잊은 것이 아니라 아래쪽을 파라는 의미로 생각했었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이내 깨달았지. 그럼 이 아래에 지하실이 있단 말인가? 그래, 이 건물이 세워졌을 때부터 있었어. 저 문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네. 우리는 돌로 만들어진 구불구불한 계단을 내려갔네. 머스그레이브가 성냥을 켜고 구석에 통 위에 놓여있던 랜턴에 불이 붙이자마자 사방이 환해져 주변이 둘러보았지. 바로 그곳이 내가 생각했던 장소였네.
그리고 최근에 누군가 그곳에 왔었다는 것도 단번에 알 수 있었어. 그곳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바닥에 흩어져 있어야 할 장작이 벽 쪽에 쌓여 있는가 하면 중앙이 널찍하게 지어져 있더군. 그 지워진 바닥 중간쯤에 크고 묵직한 네모난 돌이 있고 중앙에 녹이 쓴 쇠고리가 달려 있었네. 그리고 거기에 두꺼운 바둑판 무늬의 머플러가 메어져 있었어. 그때 나는 그 지방경찰에 연락해서 경관을 보내달라고 말했네. 잠시 뒤에 경관 두 사람이 왔고 나는 목도리를 잡아당겨서 무거운 돌덩이를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네. 그래서 경관 한 명의 도움을 받아 돌을 한쪽으로 옮길 수가 있었네. 돌을 드러내니 그 밑에 검은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더군. 머스그레이브가 무릎을 꿇고 앉아 랜턴으로 구멍 밑바닥을 비쳤다네. 구멍 깊이는 2m쯤 되고 사방 약 1m 정도인 작은 지하실이 보이더군. 한쪽 구석에 녹슨 판으로 보강된 튼튼한 나무 상자가 있고 뚜껑이 위로 열려져 있었네. 이상한 것은 구식 열쇠가 열쇠 구멍에 꽂힌 채로 있다는 점이었어. 상자 겉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있고 습기와 벌레로 판자는 부식이 되어 있었어. 안쪽에는 버섯이 나 있더군. 금속 원판에 그것은 아마 옛날 동전 같았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라네. 그 상자 밑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 동전만 흩어져 있었네. 그러나 그때는 낡은 상자 따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겨를이 없었어. 그 옆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일세. 그것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두 팔로 상자를 안듯이 하고 이마를 상자의 가장자리를 붙이고 있었네. 그런 자세였기 때문에 얼굴로 피가 쏠려서인지 몹시 일그러져 있더군.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는데 머스그레이브가 시체를 끌어올려 키와 옷차림, 두발 등을 살펴보더니 행방불명된 집사라 하더군. 죽은 지 며칠이 지난 것 같았지만 몸에 칼자국이나 긁힌 자국이 전혀 없어서 사망 원인을 추측할 수가 없었네. 왓슨, 솔직히 말해. 처음에 나는 그 의식문에 쓰여있는 곳만 발견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조상이 조심스레 감춰둔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한 채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였어. 밝혀진 사실은 단지 브런튼이 죽었다는 것일 뿐일세. 브런튼이 어쩌다 그런 꼴을 당했는지 또 하녀 레이첼은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만 했네. 그래서 나는 지하실 구석에 있는 나무통에 걸터 앉아 처음부터 차근차근 사건을 정리해보았네. 왓슨, 이러한 경우에 내가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네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나는 우선 브런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로 했네. 우선 그의 두뇌의 정도를 추측해본 다음 내가 그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상상해보았지. 이 경우에는 브런튼의 머리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간단했네. 브런튼은 이 집안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았네. 그리곤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장소를 찾아냈지. 그런데 뚜껑으로 닫혀져 있는 돌이 너무나 무거워서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럼 브런튼은 어떻게 했을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도움을 빌릴 수는 없겠지. 그렇다면 누군가 집안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그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까? 남자라는 동물은 자신이 여자에게 심하게 했어도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는 끝내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믿는 족속일세. 브런트는 레이첼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여서 화해를 한 다음 공범으로 쉽게 만들었던 거지. 그리하여 그들은 늦은 밤에 지하실로 내려가 힘을 합쳐서 돌을 들어 올렸을 거고. 여기까지는 마치 내가 당시 현장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두 사람의 행동을 유추할 수 있었네. 하지만 돌을 두 사람이 들어 올린다 하더라도 한쪽이 여자이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을 거야. 건장한 서섹스 경관과 내가 해보아도 결코 쉽지 않았거든.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돌을 들어 올렸을까? 내가 그였다면 도구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 나는 자리에 일어나 바닥에 흩어져 있는 여러 장작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 길이 1m쯤 되는 장작개비가 하나 눈에 띄더군.
그 밖에도 상당한 무게로 찍어 누른 것처럼 측면이 평평하게 된 장작들이 여러 개가 있었네. 분명히 그 장작들 틈새로 차례로 끼워 넣은 다음 돌을 끌어 올렸을 걸세. 마침내 사람들이 기어 들어갈 만큼 들리자 장작을 직각으로 놓아 돌을 받쳐두었을 걸세. 돌의 모든 무게가 다른 돌 끝에 닿는 장작 하나에 모두 실리니까 그런 자국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여기까지는 나의 추측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군. 그런데 지금부터 심야의 참극을 어떻게 재현하면 좋을까? 물론 구멍에는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가 없네. 물론 브런튼이 들어가고 레이첼은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지. 다음에 브런튼은 나무 상자 자물통을 연 다음 안에 들어있던 것을 레이첼에게 건네주었을 거야. 이렇게 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 내용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러고 나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자기의 마음을 짓밟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짓밟았는지도 모르지. 남자가 지금 자기 소나기에 있다고 느꼈을 때 흥분 잘하는 이 웰즈 여자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 혹시 의식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복수의 불길이 꿈틀거리며 일어나지 않았을까? 고여있던 장작이 빠져버리고 브런튼이 산채로 무덤에 갇힌 것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팔이 갑자기 그 버팀목을 밀쳐서 돌이 덜컥 떨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나로서는 그 여자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네. 브란튼이 건네준 보물자루를 움켜쥔 채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그녀의 모습. 얼마 뒤 그녀의 뒤에서 희미한 비명소리와 함께 자신의 목숨을 짓누르고 있는 돌판을 필사적으로 두드려대는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이네. 다음날 아침 레이첼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히스테릭한 웃음소리를 내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네. 왓슨, 그러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그리고 레이첼은 그것을 어디에다 숨겼을까? 물론 그것은 머스그레이브가 연못에서 끌어올린 옛 금속과 작은 돌이 그것임에 틀림없을 걸세. 그녀는 자신의 죄가 탄로날까봐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일찌감치 연못에 던졌을 거야. 나는 20분간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문제에 대해 생각했지. 아직도 얼굴이 창백한 머스그레이브는 내 곁에서 랜턴을 들고 밑에 구멍을 들여다보고 있더군. 그는 끌어올린 나무 상자 속에 들어있던 동전을 내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네. 이것은 찰스 1세 조상이 있는 금화야. 의식문이 언제 쓰여 있는가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지. 이 밖에도 찰스 1세에 대해 물건이 좀 더 발견될지도 모르겠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의식문 첫머리에 쓰인 두 가지 말의 의미가 갑자기 내 머리에 떠오르는 거야. 머스그레이브, 연못에서 건져 올린 자루 속의 물건을 살펴볼까?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 그의 서재로 들어갔네. 그가 자루에서 잡동사니를 꺼내 내 앞에 늘어놓더군.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는 별것 아닌 듯이 그것을 바라보았는데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 어쨌든 금속은 시꺼먼한 상태였고 작은 돌은 아무런 광택도 없었네. 그런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소매로 문질러 보니 움푹 팬 내 손바닥의 어두운 곳에서 번쩍하고 빛을 발하는 거야. 금속덩이는 이중의 고리를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우그러져서 원형을 잃고 있었지만 그건 분명히 보석이었어. 자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왕당파는 찰스 1세가 죽고 나서도 잉글랜드에서 최후까지 저항을 했고 나중에 망명할 때도 중요한 소유물을 어딘가 묻어뒀을 걸세. 아마도 평화로운 때가 오면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자 머스그레이브가 보안해서 설명을 하더군. 나의 선조이신 랄프 머스그레이브 경은 왕당파의 중심 인물로 망명 시절에 찰스 2세의 오른팔 노릇을 했네. 그래, 이것으로 빠져있던 마지막 고리가 손에 들어온 것 같군. 머스그레이브 축하하네. 약간 비극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말이야. 자네는 그 자체로도 고가지만 역사적 골동품으로 매우 가치 있는 유물을 손에 넣었네. 그게 무슨 뜻인가? 그는 놀라 나머지 숨을 몰아쉬고 나서 묻더군. 다름 아닌 영국 왕의 옛 왕관이네. 뭐? 왕관이라고? 그래, 틀림없어.
의식문에 있는 말을 다시 새겨보게. 뭐라고 써 있었지? 그건 누구의 것이었던가? 떠나간 사람의 것이다. 이것은 찰스 1세의 처형 후 상황이네. 그리고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앞으로 올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찰스 2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왕위 복귀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지. 원형이 찌그러져 볼썽사납게 된 이 왕관이 옛날에는 스튜어트 왕조 역대 왕의 머리를 장식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군. 그것이 어째서 연못 속에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의 추리와 증거물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었네. 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저녁 어스름이 밀려오는가 싶더니 밝은 달이 하늘에 휘영청 걸려 있었네. 그렇다면 찰스 2세가 귀국했을 때 어째서 왕관을 찾지 않았을까? 머스그레이브가 왕관을 자루에 넣으면서 묻더군. 그건 나도 모르겠네. 자네의 의문은 영구히 해결되지 못한 채 수수께끼로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비밀을 알고 있었던 머스그레이브 경이 그 이야기를 전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의식문의 비밀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제시해 놓았지만 어떤 연유로 인해 그걸 누구에게도 설명해 주지 못한 거지. 그리고 의식문은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졌으며 마침내 어떤 남자가 그것을 손에 넣고 비밀을 알아낸 거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목숨을 잃었지만 말이야. 이야기를 마친 홈즈가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왓슨, 이것이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의식문 사건이네. 그 왕관은 지금 헐스튼 저택에 보관되어 있다네.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겨우 소유를 허락받았지만 말이야. 내가 소개했다고 하면 머스그레이브는 자네에게도 기꺼이 왕관을 보여줄 걸세. 하지만 하녀 레이첼 소식은 그 뒤로도 전혀 들려오지 않았네. 아마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기억을 안고서 영국을 떠나 어디론가 가버렸을 테지.